일부에서는 퇴직자들의 유형, 퇴직 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유형 4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2부에서는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퇴직 전, 퇴직 후 생활을 잘 준비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전 준비. 저는 첫 번째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결정. 어떤 결정이냐? 내가 현재까지 했던 직무를 이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새 판짜기를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할 거냐? 아니면 창업을 할 거냐?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그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그것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 뭐 걱정이 좀 덜어지고 우리가 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꽂히시면 안 되고 좀 몇 가지, 왜냐하면 연관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부딪혀 봤을 때 내가 진짜 이 일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일을 좋아하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시장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를 이어서 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리고 큰 낙폭 없이 지금까지 받았던 연봉에서 큰 낙폭 없이 또 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퇴직 예정자들의 기본적인 희망 사항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공대라든지 몇몇 직무 이외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문과 쪽은 더더욱 어렵고요. 근데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퇴직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저는 첫 번째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일반 대리과장급들이 이직하고자 해서 보는 시각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용 공고는 뭐 잡사이트에 들어가면 너무 많죠. 근데 그 채용 공고들이 다 우리 채용 공고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또 직업안정법상 이 나이 표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이 표시를 못해 있어도 대리과장급 채용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재취업하시는 분이 지원하고, 또 뭐 그냥 이 아예 그냥 채용 공고를 보실 줄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직업 상담을 하면서 채용 공고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채용 공고가 나하고 맞는 채용 공고인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죠. 어떨까요? 네. 불안하셔서 그래요. 마음은 급하고 당장 일자리는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채용고를 보셔도 이게 내한테 맞지 않는다고 알지만 나는 무조건 묻지마 취업이라고 그러죠. 뽑아만 주면 하겠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으셔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수록 냉정해지셔야 되고, 그렇게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취업, 그러니까 동종업종으로 재취업하는 게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도 3분의 1 정도입니다. 3명 중에 1명,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인 거고,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 하지만 창업이 좋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살아남기만 한다면, 분명히 저도 압니다. 살아남기 되게 어려워요. 살아남기만 한다면 재취업에 비해서 오래 가고, 그리고 직업 만족도,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만족도도 높고 수익도 조금이지만 더 높은 게 지금 통계입니다. 네. 그 채용 공고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해왔던 업무를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보겠다 그러면은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 채용 공고를 볼 때 충분히 내가 50대 중반이다, 60 초반이다, 뭐 40대 후반이다, 이 나이대에 맞는 포지션들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했던 업무면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해보는 묻지마 지원, 이거는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준비하는, 내가 지금까지 반도체 쪽에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의료기기 쪽에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제약 쪽에 있었다, 다양한 산업군이 있잖아요. 그 산업군에서 조금 더 하청업체 내지는 중소기업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를 찾아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대기업과 유사한 그런 회사들한테 지원한다든가 이러면은 거의 다가 회신이 없는 이력서만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희가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퇴직이라고 하는데, 퇴직이 곧 은퇴는 아닙니다. 퇴직하고 나면 저희가 한 20년 정도는 일해야 되지 않느냐. 뭐 통계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착된 게 52전, 그러니까 49.4세 정도에 퇴직하는 게 이제 통계청의 공식 자료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묻지마 취업을 해서 설사 된다 한들 제가 몇 년을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그 기간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1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을 재취업 기간으로 남기 때문에 창업이 어렵고 망하고 돈이 간다는 걸 알지만 자꾸 하시게 되는 거고 점점점 이제 단순 노무직으로 빠지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퇴직을 안 하신 분은 있으실 때의 그 인적 네트워크, 이 인적 네트워크가 개인적으로 술 마시고 유대관계가 끈끈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다양한 업무 능력으로서 그들과 어떤 연결점이 있어야 여러분이 1인 기업을 하던 뭐 몇 번 말씀드려 창직을 하던 재취업을 하던 그것을 보고 그분들이 나를 뽑아주고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비교적 롱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를 이어서 하겠다.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은 대기업에 계실 때 그 재직 중에 거래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또 그 같은 관련된 산업군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기회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새로운 판짜기입니다. 새로운 판짜기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와 무관한 일들을 퇴직 후에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두 번째 유형이 있고요. 또 석사나 박사를 통해서 그 관련된 직무에 대한, 왜냐면은 이제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시니어 채용 포지션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라든지 어떤 회사에 근무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딱 두 가지를 보는데 내가 석사냐, 내가 박사냐, 아니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이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충족시키면은 지원할 수 있는 의외의 많은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자격증을 내가 퇴직 전에 따고 내가 관심 있는 자격증,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석사, 이런 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는 정말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채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에 야, 자격증 따봐야 그거 안 된다, 뭐 경력이 있어야 된다, 힘들다. 그 말씀도 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면서 저희가 일부에서 직장과 직업, 직무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직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종 업종에서 했는데 그것을 석박사를 받는다든가 MBA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1차원, 2차원적으로 이렇게 평면에서 보던 것을 이론이라고 하는 건 실무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실무에서 넓혔던 시야를 위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져야지. 그 능력은 안 되는데 그냥 자격증만 땄어. 운이 좋아서 자격증만 땄어.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증과 나의 업무 능력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그 자격증도 관련 경력이 있어야지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근데 결국은 우선은 자격증 취득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퇴직 전에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따시면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체에 있을 때 명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청업체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를 다 그 기회를 재직 중에 하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퇴직하고 나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직 당시에 현역에 있을 당시에 퇴직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간과한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재취업을 위해서 새로운 반짝이. 내가 그러면 자격증이다? 그러면은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내가 그 명함값을 할 때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명함값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그 카르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르마 우리가 인연이라고 그러죠. 이제 불교에서 연기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기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러니까 꼭 내가 나의 입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 내가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부하 직원으로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더 아는 것은 가르쳐주고 후배지만 배울 것은 배우고 이런 관계들을 쭉 모아오신 사람들은 그 카르마가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피드백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은 택배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30대에 보낸 그 인생이 여러분 50대의 나를 택배를 그때 받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 근데 지금 내가 50이 넘었어. 그러면 시간이 좀 급하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써서 형편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3년 뒤에 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스펙트럼을 조금 준비하시는 이런 플랜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그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까지 해왔던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거와 상관없이 자격증이나 석박사를 통해서 새로운 판짜기를 하는 경우, 또 이 마지막 경우는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창업이라는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거나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창업은 기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창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창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있다고 창업하고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한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가지고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돈 뭐 1억 5천 2억이면 바로 내가 할 수 있겠네. 이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환상이고 허상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집 중에 한번 주변에 맛집들 가보세요. 그 맛집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수십 년씩, 십몇 년씩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외식업 창업이 되는 건데 요즘은 프랜차이즈 이거 하면 뭐 돈 몇백 벌어요, 몇천 벌어요. 이런 구조는요 거의 다가 허상이고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땡땡 소리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아시고 창업은 저는 퇴직하고 나서 하는 창업은 이런 형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 내가 내 혼자서 처음부터 상품을 구성하고 영업하고 나중에 정산까지 내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그걸 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가 준비된 뭔가 기술.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를 다니면서 배관 막힌 거를 뚫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뚫는데 한 번 왔다 가시면은 25만 원, 3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런 형태. 아니면은 뭔가 집수리 같은 거를 이제 내가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도배 기술을 배워서 한다든가 이런 내 혼자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1인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퇴직 전부터 내가 차곡차곡 준비를 한다. 도배업체에 가서 내가 보통 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일을 좀 도우면서 또 이렇게 배워보는 또 내가 해보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하면 좋을까를 많이 알아보고 다녀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재직 전에 하라는 거지. 퇴직 후고 하고 나서 하지 말고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으니까 재직 현역에 있을 때 그런 걸 조금씩 알아보고 해보는 거. 그 1인 기업은 사실 창업 작업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모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차에 싣고 다니면서 뚫어주는 거예요. 전화번호 연락처 해서 요즘 뭐 플랫폼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홍보하면은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런 걸 노리셔야지 뭐 창업이다. 1억 5천 넣고 2억 넣고 3억 넣고 해서 하는 창업은요 100% 망한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떤 일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돈만 조금 넣어서 1억 5천, 2억도 되게 귀한 돈이죠. 내가 20년, 30년 일해서 진짜 피같이 모은 돈이지만 그 돈만 넣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에는 이 자본이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되고 그 일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기를 바라죠. 누구나 조금은 사무직 또 관리직 멋있는 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1인 기업이나 창업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아이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점점점 프로세스가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 정비업소 많이 없어진 거 여러분 보시죠. 자동차.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산업사회가 우리가 고도화되면서 거대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개인이 나와서 내가 은행원으로 10년을 일했어. 근데 내가 혼자 나와서 은행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뭐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만 뭐 남대문에 달러상도 있고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산업화됐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마이크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그러한 어떤 거대한 프로세스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연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일. 사실 선택의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퇴직하고 가장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쉽게 해서 쉽게 뭔가를,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이제 신입사원 이야기 했는데 퇴직 후 인생 후반은 내가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 신입사원은 뭔가 모든 거를 배우겠다는 자세.
아웃풋도 이제 급여도 적죠. 신입사원이니까. 이렇게 뭐 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만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입사원 마인드로 내가 20년, 새로운 20년, 25년, 30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길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딱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쉽게 내가 아이고 몸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 더 쉽게 벌어보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튀우면 어떨까? 이걸 해서 한 방 터뜨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된다는 거죠. 업혀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도 머리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또 불안한 거죠. 그리고 혹시 또 뭐 이런 길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점 보러 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마음을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거는 내가 퇴직 이후에 왜 재취업을 하려고 그러지? 왜 돈을 벌려고 하지? 당신 바보야?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퇴직 이후에 20년, 30년의 인생을 돌아본다고 하면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 돈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 꼭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닥칠 때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관계, 가정생활, 가족생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속에서 여러분의 재취업과 창업의 선택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내가 재취업을 했다,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과 또 멀어지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이런 재취업과 창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 내가 어떻게 해서 20년을 준비할 것인가는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뭔가 세상에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와는 완전히 양상이 틀린 겁니다. 왜? 그때는 내가 지금 졸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냥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겠다 해서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그때부터 일을 배운 겁니다. 그 일을 배워서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게 나의 이제 주된 직장이 되고 내가 주 업무가 된 건데, 그래 생각하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이게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산 거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시류에 맞게 그 몸을 얹어서 그냥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 인정 안 되시죠? 근데 사실은 흘러온 겁니다. 흘러온 건데 내가 잘나서 내가 막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해온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퇴직 후에 내가 준비는요, 내가 그 지금까지 했던 20년, 25년, 30년을 앞으로 20년, 25년, 30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20년, 25년이야, 15년만 할래?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뭐 물론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인생 후반에 사는 15년, 20년, 25년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 갑자기 생기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충분히 퇴직 전부터 준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건지를 실질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또 부업도 좀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인생 후반에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조금은 내가 뭔가를 해보면서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같이 힘든 이런 시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700만, 800만,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또 그 정도의 인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자리잡자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서로 좀 협조하고 같이 외로움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풀어야 될 문제들은 풀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분명히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나만 할 수 있어요. 시루에 그냥 편승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퇴직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아니면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게 현실로 닥쳤을 때 어마무시하게 내가 느끼는 현타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 전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결국은 퇴직 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결국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퇴직 후에 이 직장을, 이 취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내가 떠밀려서 살지 않고 주체적으로 20년, 그리고 퇴직 후에 은퇴할 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시면 거기서 좋은 해답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에 준비하시면 내 그 현재에서 갖고 있는 나의 시스템 네트워크로 충분히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